70세에서 80세가 되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돌리기 힘든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관대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도와주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움을 준 후 자신에게는 크나큰 재앙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움을 주면 때때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사람 즉 친척이라도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도 단순한 친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는 단순한 친척이 된다는 말은 쓰라리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진실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을 두고 다투고 그 결과 관계는 세월이 흐를수록 멀어집니다. 70세가 넘으면 혈연관계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마다 몇 번 만나는 것조차 드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많은 형제자매가 친밀함을 이용해 돈을 빌리거나 비합리적인 부탁을 하여 서로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남깁니다. 노후 생활은 매우 힘들고 특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이 쇠퇴하고 노후 계획이 없다면 많은 사람은 매일을 간신히 버텨야 합니다. 윤 씨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은 집안의 경제적인 도움을 위하여 그녀를 자신보다 10살 이상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게 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친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동생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친정 어머니는 그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며 집을 사는 것부터 동생의 결혼식 준비, 동생의 사업 지원까지 무엇이든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그녀는 친정의 금전적 지원에 대하여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후가 찾아오자 모든 것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남편도 일찍 그녀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자녀들 외에 남동생은 유일한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이 65세가 되어 아내와 다투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그는 누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생을 생각한 윤 씨는 그를 방치할 수 없어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무료로 살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매달 5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입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동생은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려 입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의 부인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간호의 책임은 윤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자신의 노후 저축을 사용해 동생의 의료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녀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 빨리 바닥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그녀가 아무리 돈을 써도 결국 동생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윤 씨는 남동생의 가족 즉 조카를 찾아가 지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카는 그 빚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년간 모아온 노후 자금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슴 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무리 깊어도 성인이 되면 누구나 자신의 가족과 자녀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지게 됩니다. 성인으로서 누구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으며 언제까지나 가족의 정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가 아무리 좋더라도 특히 돈 문제에서는 명확한 경계선을 가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거리에 휘말리기보다는 서로를 친척처럼 보고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며 복잡한 경제적 얽힘을 피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가족을 전력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이에 이르면 우리 자신이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됩니다. 친척을 돕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자신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도와야 하며 모든 것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생활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선의가 타인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살다가 배우자가 먼저 죽는다 해도 너무 깊은 슬픔에 빠지지 말며 마음을 편안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으면 많은 노인들이 잃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친한 친구나 형제자매의 이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과도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수는 점차 줄어듭니다. 때로는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고 보낸 메시지에도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친한 친구가 영원히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인에게는 부모가 이미 이 세상에 없고 많은 형제자매도 멀리 살고 있어 만나는 일이 드물어집니다. 설날이나 특별한 날에 짧은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소중한 위안이 됩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인생의 다양한 사건을 함께 극복해온 마지막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곁에서 돌봐주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80세를 넘어서면 자녀들도 중년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양육이나 생계를 위한 사회생활 등으로 바쁘게 지냅니다.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도 많아 자주 찾아올 시간이 없습니다. 가까이 살고 있어도 항상 부모 곁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생활의 흐름이 자녀들을 멀리 밀어내고 노인은 외로움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80세가 넘으면 이별은 피할 수 없는 규칙이 됩니다. 부부의 유대가 깊어도 결국 한쪽이 먼저 떠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큰 공백이 남습니다. 이 현실을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죽음은 자연의 이치이며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슬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동반자가 떠났을 때 집에서 조용히 보내고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떠난 사람은 떠났고 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합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오지 않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슬픔에 잠겨 있다면 정신이 쇠약해지고 건강과 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인이 슬픔 때문에 마음의 균형을 잃고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이중의 슬픔을 안기는 행위이며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노인은 빠르게 상실을 극복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며 자녀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현재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고 건강을 유지하며 가족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활은 더 균형 잡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부의 유대가 아무리 깊어도 결국 각자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때가 옵니다. 나이가 들면 무리하게 동반자의 묘소를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그 역할은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 첫째로 노인의 건강이 먼 여행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 과거의 풍경을 되돌아보는 것이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래 쉽지 않지만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집과 노후 자금은 노후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에 자녀나 손자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호화로운 궁궐보다 실제 자신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자신의 집이 가장 소중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집이 작든 크든 결국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이 노후의 돌봄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을 자녀나 손자에게 물려주려는 노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집의 소유자가 바뀌면 자녀나 손자가 그것을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나 손자조차 불만을 느끼고 노인을 돌보는 책임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철민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5세의 외아들을 병으로 잃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을 느낀 그는 노후의 돌봄을 받기 위해 유일한 자택을 손자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250만원을 받고 있으며 건강이 안정적이라면 충분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른 이전 결정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불과 3년 후 손자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의 돌보겠다는 약속은 처음 4개월만 지속되었고 그 후 그는 방치되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김철민 씨는 연금을 사용해 집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요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손자들에게도 버림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의 노후는 외롭고 불안한 것이 되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 주거, 자기관리 모두가 중요합니다. 노후가 되어도 하루하루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는 손에 돈을 쥐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더라도 요양원에 가거나 간병인의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돌봐줄 친척이 있다면 그때그때 그들에게 가치 있는 보상으로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집에서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건강에 유의하고 노후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자신의 친절을 이용당하거나 필요할 때 너무 믿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도록 하세요. 노후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적절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다면 노후를 의미 있고 편안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시니어들이 항상 건강하고 노후에도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무관심에 실망할 필요 없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세요. 돈을 손에 쥐고 집을 소유하고 인생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보호하며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사랑하며 남은 날들을 기쁨과 평온함으로 즐기세요. 제가 한때 친밀하게 지내던 동료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맹목적으로 장수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10년 이상 함께 일했는데 그는 저보다 4년 먼저 결혼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자녀는 없었지만 그는 항상 낙관적이었고 불평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걱정도 없고 자식의 교육 문제로 힘들지 않아도 되며 자녀를 위해 집을 사야 할 필요도 없으니 자녀가 없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운이라고 농담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산책하거나 외식하고 휴일에는 여행을 떠나는 등 단순한 기쁨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49세였을 때 인생은 다시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려 암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발견되자 그는 자발적으로 많은 일을 그만두고 아내의 곁에서 마지막 몇 달을 간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은 그가 확고한 경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곧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일에 복귀하지 않고 혼자 외로운 삶을 선택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할 새로운 동반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그의 집과 가까웠고 그의 거주지는 도심에 위치해 상당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년 후 그는 그 집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고 시골로 이사하여 훨씬 저렴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생활은 매우 단조롭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회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안정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멀리서 일하기 시작한 것을 걱정하며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와 재회했을 때 그는 마치 이 도시의 그림자처럼 보였고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단지 혼자 조용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에 초대해도 술 마시러 가자고 해도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식사는 토스트와 우유, 점심과 저녁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조로운 생활에 지루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그는 웃으며 매일 책과 꽃, 애완동물이 있으니 어떻게 지루할 수 있겠냐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좀 더 편하게 살라고 조언하며 외롭고 고행 같은 생활은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이렇게 살면 병에 걸릴 거라고 장수하고 싶지 않냐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데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나 순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만족하고 즐겁다고 느끼기만 하면 충분하다.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한 조금은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수만을 생각한다면 인생은 피곤해지고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가 정말로 인생과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행동에 옮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싫어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빨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